그 다음에 무비가 있을 겁니다. 이 외에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 필름으로서 영화와 시네마로서 영화와 무비로서 영화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럴 때 연결시키겠습니다. 미약사는 바로 시네마로서의 영화 역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네마로서 영화라는 것은 영화의 예술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도로서의 영화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개별 영화가 아니라 집합 개념으로서의 영화를 가리킬 때 우리가 시네마라는 용어를 가리켜서 이 미약사고요. 두 번째는 기술사인데 기술사는 이 필름으로서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기술사에서는 시네마나 무비가 아니라 필름으로서 즉 기술적 대상으로서 또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영화로서의 그 영화 용어가 바로 필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사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무비죠.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산업하면 무비 인더스트리입니다. 무비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다를 뭐라 그러죠? Go to the movies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그 경제적 대상으로서 경제적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무비로서 영화사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사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사회사 어떤 것이 될까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영화 필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기술 등등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영화는 필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의 추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론이라고 말을 쓰는 것에 여러분이 좀 또 특별한 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생이니 발명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명이라고 쓰는데 영화는 물건이 아닙니다. 영화가 우리가 1890년대 중반에 출현하기 이전에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영화의 원리는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토의 동굴 아시죠? 플라토의 동굴의 그 원리에 이미 영화의 원리가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영화 사가의 주장인데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화의 출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895년 12월 28일 이것이 공식적인 영화 출연 날짜입니다. 공식적인 영화 출연 날짜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인. 이것은 뭐냐? 프랑스에 류미에르 형제라고 있습니다. 류미에르 형제. 류미에르 형제가 1895년 12월 28일에 그 가족이 이 형제들이 찍은 일련의 영화들 중에서 10편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10편만 찍은 게 아니고요. 수많은 영화를 찍어서 제가 알기로 약 1000편 가까이 찍었어요. 수백 편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10편의 영화를 모아서 그 프랑스 파리의 그 카프시느 거리에 있는 그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 지하 살롱이 인디안 살롱이었는데 그 카페에서 그란 카페군요.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란 카페 지하 그 인디안 살롱에서 10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때 이때 얼마 입장료를 받았냐면 1프랑을 받습니다. 1프랑을 받고 3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고 이제 전제해보죠. 33명은 대중은 아닙니다만은 다수의 관객에게 1프랑 돈을 받고 영사를 했다. 이것이 영화의 개념입니다. 지금 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했습니다만은 이때 영화의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유료 대중 관객에게 영사를 했다. 이것이 1895년 12월 28일 확립된 겁니다. 이게 영화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래서 우리가 공식적 영화 역사가 추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선생님 이게 최초입니까? 그런 질문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최초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최초는요 틀리기 쉬워요. 그리고 최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화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가짜 최초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가짜 최초죠. 왜냐? 2달 전쯤에 11월 1일부터
그 독일의 스클라다노브스키 형제, 거기도 형제였습니다. 독일의 스클라다노브스키 형제가 유료 영사했어요. 2달 전에 독일에서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영화 역사가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 축음기였습니다. 축음기를 제 기억으로 1879년인가요? 좀 발명해냈었는데 그 축음기에다가 그림이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만약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로리 케네디 딕슨이라는 에디슨 회사의 수석 조수가 있었는데 그 딕슨 그 조수와 함께 영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초기 영화의 어떤 선구자적 인물로 영화 역사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에디슨 컴퍼니에서 류메르보다 훨씬 먼저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를 찍고 영화도 보여줬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은 영사가 아니었고 개인 관람 방식이었습니다. 1명 내지 2명 또는 심하게는 4명인데 많이는 1명 내지 2명이 개인 관람 장치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여대고 뷰파인더에 넣고서 돈을 내고 그 장치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를 봤던 장치를 키네토스코프라고 그랬는데 키네토스코프는 개인 관람 장치였고 이 개인 관람 장치에 틀어졌던 영화들을 찍은 카메라를 키네토그라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류메르 형제의 영화 상영이 공식 영화 역사로 자리 잡은 것은 영화라는 개념이 유료 대중관객에게 영사했다라는 것. 이것이 20세기 초반까지 TV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비디오가 등장해서 영화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바뀔 때까지 영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이때 10편은 길이가 짧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 길다 그러면 10편을 틀 수 없었겠죠? 그러면 단편 영화였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인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분 조금 안 됐습니다. 1분 남짓. 자, 그럼 영화라는 개념은 확립됐죠? 1분도 채 안 되는. 그럼 1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집이 이루어졌을까요?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멈춰서서 멀찌감치 바라봤습니다. 이때 멀찌감치라는 건 롱숏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떤 윤곽이 들어가는 정도, 롱숏 정도의 길이로 카메라가 멈춰서서 주로 이제 인물들이 움직이면 그 인물들이 움직이는 거를 멀찌감치 서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요? 이야기의 단초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를 일본에서 읽어내기는 쉽지 않겠죠.